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쌤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응? 신범철. 출석 한 번씩 골라볼게요. 김정호, 박건영, 정성호, 한지훈. 네. 자, 쌤은 이제 이번 중간 기말고사 동안에 고등부 위주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법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부식으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너희에게 맞게 어법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어법은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까먹지 않는 이상은 원리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약간 수학처럼 접근할 수 있어. 물론 언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암기하라 라고 했을 때는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틀에 따라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들어갈 수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쌤이 새로 준 그 프린트물을 다 보면 이제 문장의 성분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문장의 성분이다, 품사다 라고 하는 것들은 쌤이랑 어떤 용어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고1, 고2가 되더라도 품사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형누나들 중에. 그러면 쌤이랑 소통이 안 되고 저것이 문장이 왜 저렇게 쓰였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지금 미리 배운 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국회 시간 때는 국회에 대해서, 영작 시간에는 영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쌤이 성향조사 한 거는 쌤이 잘 읽어보고 수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업 규칙 몇 가지 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단어. 이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쌤 무조건 단어 90점 커트 5개, 커트 5개, 그래서 90점 이상으로 목표를 할 것이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휘는 언제나 암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휘의 강점은 뭐냐? 내가 문법을 모르더라도 그 문장을 읽을 줄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단어만 나열해도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어휘하고 영작하고 못해먹겠어요 라고 하기 전에 어휘로 내용을 한번 연결해보는 연습도 필요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서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어요? 영어 동화책 같은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할 때에도 이게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라고 했을 때 이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신 시험 아무리 잘 봤어도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가봤자 1등급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었어야 됐던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력 향상은 언제 할 수 있냐? 방학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그냥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 향상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쌤이 이제 카톡방에 전송해 줄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규칙 한 번씩 상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문법에 대해서도 이제 백지암기인데, 오늘 내가 배운 거 내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기억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빈 공책에다가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써보기, 그리고 모르는 내용 다시 한번 해보기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에서는 요러요러한 빈칸, 요러요러한 예문이 있는데 이 어법이 무엇일까? 이 어법이 맞다면 왜 맞았을까? 이 어법이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 이거 꼭 고민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해 숙제. 자, 독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중등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문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읽기 위함이야. 그러면은 쌤이 아까 고등학교 때 1등급 따기 어려워요 라고 했었던 것은
내가 어법은 잘 알고 있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렇게 독해 설명을 할 때에도 저 문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서 이 글을 내가 어떻게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요거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할 거예요. 알겠지? 어쨌든 우리는 맨 마지막에 수능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저 질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맞춤 숙제도 목요일 날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이제 인트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진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문장의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한꺼번에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쌤이 준 종이에서 빈 공간 있을까? 자, 빈 공간에 한 요만큼 공간이 있으면 좋아요. 요만큼. 맨 뒷장에 쓰셔도 되고 맨 뒷장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문장의 성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 배우게 되면은 쌤이 야 이거 문장 성분 뭐니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고 헷갈리는 친구는 품사예요. 영어에서는 품사 몇 개 있다라고 배웠어요? 응?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팔품사라고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어 문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구품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건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는 우리는 팔품사라고 적어볼 것이다. 팔품사다라고 하는 것은 품사 8개가 있다. 그럼 그 8개를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팔품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명사입니다. 첫 번째 명사. 그리고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고 쌤들은 이렇게 n 표시합니다. n. 그럼 쌤들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n 이렇게 쓰면 저거 도대체 뭐냐가 이거 이제 명사구나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명사. 여러분 한문 공부했습니까? 요즘 안 하지. 자, 명사라고 했을 때 명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사람 등등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우리말은 마지막 문장이 끝날 때 서술어입니다,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서술어가 굉장히 강한 언어라고 한다면 영어는 명사가 막판에 나와요. 그래서 명사 위주의 언어다라고 해도 무방해. 물론 문법을 풀기 위해서는 동사에 집착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사가 가장 편리할 것이다. 알겠죠? 명사라는 친구인데 자, 그 명사를 매번 얘기할 수가 없겠어. 그 명사를 매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우라고 쌤이 쳐볼게. 정우야. 그리고 정우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우에게 얘기해 볼게요. 늘 맨날 이렇게 이름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걔 혹은 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명사들을 대신하는 친구를 뭐라고 했다? 뭐라고 해요? 네, 대명사라고 할 거야. 대명사. 자,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 대명사 판단이 안 돼서 중3 때 패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는 시간을 두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대명사함은 명사를 대신해준다. 명사를 대신해준다라고 하고 딱히 축약해서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P 정도 내면 저거 대명사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구분을 위해서 쌤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동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지. 동작을 나타내는 친구를 동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쌤들은 이렇게 V 표시를 할 겁니다. 동사.
자, 동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동사 찾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왜 동사가 중요한지 이거는 어법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동작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이를테면 우리 지훈이가 어떻습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지훈이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그 친구들을 형용사라고 할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시하거나 혹은 형용사다라고 하면 형용사적 수식이다 AM 학원에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거야. 그리고 보어 역할이 가능한 거야.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하는 친구를 형용사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이 정도면은 기억이 날 텐데요. 형용사 라이벌로 늘 거론되는 친구가 누굴까? 부사. 얘는 쌤이 이렇게 표시하거나 학원식으로는 ADM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다.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같은 부사 문장 전체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명사 빼고 다수식. 명사 빼고 다수식 그리고 라이벌인 만큼 보어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쌤이 빨간색으로 쓴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내신이든 혹은 고등부를 갔을 때는 문제로 등장하는 내용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문장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문장을 조금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방향 혹은 위치를 나타내고 싶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전치사라고 해요. 쌤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위치, 방향 등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이 전치사는 명사와 항상 결합한다. 이 빨간색은 문제로 나오는 거 얘기한다고 했어. 명사와 항상 결합한다. 그럼 쌤이 이거 전치사잖아 라고 했을 때 전치사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명사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았든 아무튼 조금 길어졌든지 간에 그 뒤에 있는 건 명사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전치사 라이벌은 누가 있어요? 접속사. 자, 접속사는 쌤이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쌤들 세모 표시하는 친구들을 접속사라고 할 거예요. 자, 문장을 연결해준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배우지 않는 감탄사입니다. 자, 감탄사는 와우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와우 이런 거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활품사 중에 이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법 방학 동안에 나가본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활품사람들을 헷갈리는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오늘 들어갈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이다 라고 하면은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문장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처음에 주어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주어.
주어라 하면 동사의 주체. 실제 행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직접 하는 사람을 주어라고 하더라. 잘 안 나와서 쌤이 이걸로 다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서술어라고 배워야 되지만 얘는 편의상 동사라고 칭한다. 동사. 그래서 이 친구도 V라고 표시할 것이다. 서술어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냥 동사로 표시한다라는 거야. 똑같이 동작 상태 나타내는 것. 세 번째, 자,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겠습니다. 목적어 그러면 오로 표시한다.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오로 표시한다라는 것이고 얘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빼놓은 거 뭐 있지? 보어지, 보어. 보어는 우리가 C로 표시할 겁니다. 보어. 그래서 문장을 보충해준다. 보어는 빨간색으로 해서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여 문장 완성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수식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주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돼요. 수식어. 그래서 쌤들이 형용사적 수식이다 해서 A에다가 M을 붙인 거야. 부사처럼 수식한다 해서 A 뒤에 M을 붙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수식어는 그냥 꾸며주는 말. 자, 이게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야, 저거 문장 성분 뭐니? 형용사요 라는 대답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이거 품사어야 라고 했는데 목적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살품사는 품사에 맞게 품사 이 단어의 모양에 맞게 이야기해 주시고 문장 성분이다 라고 하면 5개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 암기했는지 제 목요일날 검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이 교재를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첫 페이지로 와보도록 할게. 뭐야? 잠깐만. 자, 그럼 교재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성분이다 라고 했을 때 문장의 성분 아까 뭐라고 했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물어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주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움직임의 상태가 주체가 되는 말이다 라고 우리 메모했던 거예요. 알겠지? 그랬을 때 자, 여기 주어로는 보통 명사가 대명사가 쓰이지만 이쪽에 한번 괄호차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구나 투부정사처럼 긴 주어가 쓰이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쓰면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가 동명사구, 투부정사구가 뭔가 이거를 지금 이해할 게 아니고 그냥 길어질 수 있구나 이 정도를 일단 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동사,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목적어도 똑같은데 동명사나 투부정사처럼 긴 목적어 오기도 한다. 목적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보자. 목적어가 길어질 수 있다. 써보세요. 여기다 목적어가 길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어야. 쌤이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주격보어, 목적격보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것. 거기에서 주어를 보충하면 그냥 주격보어라고 부를 것이고 목적어를 보충했다 하면 목적격보어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주격보어가 뭐지? 목적격보어가 뭐지? 구분한다기보다 보어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수식어는 아까 쌤이 말했던 M에 해당하는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할 때 이 친구가 꾸민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판단해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수식어라고 하면은 문장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말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독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중학교 때라면은 이 문장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 수식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요거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뭐 우리말로 한번 쳐볼까? 자, 날개가 큰 아름다운 나비가 파란 하늘을 나풀나풀 날아다닌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야? 나비가 날아다닌다 요 정보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수식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시하고 독해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물론 요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쌤이 목요일에 독해 시간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알겠지? 자, 주성분만 판단하는 연습, 그리고 이 주성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요거를 의미 덩어리를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은 들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알겠죠? 자, 문장의 형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장의 형식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문장의 형식도 요 부분에 같이 메모해보자. 문장의 형식. 자, 1형식 여기 1형식, 2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어 동사에다가 우리 이렇게 영어 약자 써보자. 약자를 이렇게 적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메모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 반복하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알겠지? 자, 1, 2, 3, 4, 5형식에서 1, 2형식하고 3, 4, 5형식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목적어 유무야.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이렇게 나눠볼 것이야. 목적어 차이가 난다. 목적어 차이.
자, 그러면 우리 중1 때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자, 그러면은 여기 목적어 없는 동사에서 자동사라고 할 거야. 자동사. 혹시 영영사전을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 IB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야, 이거는 자동사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목적어가 없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타동사라고 할 거예요.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 자,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았어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 라고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자동사도 목적어 가져올 수 있거든.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자, 나는 학교에 가다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스쿨 열어놔요. 누가 들어왔어? 투가 들어왔지. 그러면 그 to라는 친구의 품사는 뭐지? 전치사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싶을 때 전치사와 결합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검은 글씨로 쓴 이것이 이제 중2문법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가끔 학교 내신에서 진짜 치사하게 자동사, 타동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동사였구나, 이게 타동사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1 때 자동사, 타동사 외웠어? 오늘 외워봤어요? 쌤도 안 해봤어. 그럼 어떻게 외울 것인가? 나와서 문제 틀리면 그때 암기하시면 돼. 되겠지? 미리 암기해봤자 헷갈릴 뿐이다. 틀린 거 보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쌤이 이거 자동사야! 라고 얘기하면 한 번씩 메모는 해주셔라. 알겠습니까?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라는 건데요. 목적어를 취한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겠지만, 배운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목적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수동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알겠어? 그 원리는 수동태 시간에 얘기해 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목적어가 있어서 얘는 수동태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태가 가능한데 목적어 없을 때는 목적어를 만들 주어를 만들 목적어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면서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별로 쌤이 조금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요 밑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위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1형식 한번 보도록 하자. 1형식. 보어나 목적어 즉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딱 동사 하나만 지금 배치되어 있다. 동사 하나만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이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같이 메모해 보세요. 문제. 삼형식 타동사와 비교하는 것이 문제로 나오더라. 삼형식 타동사와 비교하는 것이 문제로 나오더라. 자, 요거는 우리 중2 학년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쌤이 어떤 동사가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자,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 특히 대표적인 게 우리 중2 때, 얘는 중2 때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한번 쳐보시고,
감각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형식은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보호가 제대로 쓰였나요? 보호 적절성 물어볼 거야. 보호 적절성을 물어볼 건데, 자, 우리 품사 다시 기억해 볼게요. 형용사와 부사 중에 누가 보호가 될 수 있었어? 형용사가 보호될 수 있었지. 그러면은 이 자리에 형용사가 잘 들어왔는지 물어본다는 거야. 형용사가 잘 들어왔는지 물어볼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1, 2 형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지금 보호로 쓰였냐 그냥 부사로 쓰였냐 이것도 구분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보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격 보호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호가 명사로 왔는데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여기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왔는지, 자, the actress looks very beautiful인지 very beautifully인지 요거 구분하라는 게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3형식 가보도록 할 거예요. 3형식. 자, 3형식은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목적어를 취한다? 그러면 3형식 문제. 3형식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냥 목적어 적절성. 이 형식이랑 똑같이 문제 내는 거야. 목적어 쓸래? 목적어 안 쓸래? 그럼 목적어 쓸래? 자동사 쓸래? 이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쓸래?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야. 이를테면 저희 두 문장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성우 뭐 고를래요? 둘 다 비슷한 말 같잖아. 정우는 뭐 고를래요? 투?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낚시가 될 수 있어. 오케이? reach라는 친구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를 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낚이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 방학 동안에 같이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 바로 쓸래요? 저렇게 전치사 쓸래요? 요거 물어볼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3형식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4형식으로 가보도록 할 거야. 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 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목적어 이거는 쌤이 3형식과 4형식은 수동태 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지? 단순히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2 때 그리고 중1 말에 요거 했었어요. 우리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때 쓰는 전치사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 암기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나? 그거 다시 교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형식이고, 5형식은 얘는 중3에서 고2까지가 가장 인기 있는 어법이에요. 5형식. 왜냐면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미리 암기했어야 되는 목적격 보어의 형태들을 물어볼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가 나오냐? 목적격 보어 암기시킬 거예요.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적절하게 썼는지 쓸 것이다. 그럼 얘는 그게 투부정사니, 분사니, 동사 원형이니, PP니 이런 것들 쭉쭉쭉 다 물어본다. 그리고 똑같이 보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형용사 똑바로 썼니, 부사 썼니 이것도 물어본다. 알겠지? 그럼 이 목적격 보어라는 거 하는 친구는 3형식처럼도 물어볼 수 있고 2형식처럼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암기했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지? 그럼 고등부가 좋아한다라는 말은 뭐야? 중3 때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너네가 이 목적격 보어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화절까지 설명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휴식했다가 구화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